이런 자리일 줄 모르고 왔네요. 저는 저런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좀 가벼운 소통 자리, 그 다음에 저도 제가 누구라고 감히 누구를 가르치겠냐마는 그래도 많은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하면서 아쉬웠던 거, 특히나 한국 스타트업 대표님과 해외에서 좀 트랙션이 많이 발생하는 스타트업 분들과 차이를 조금 많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아직 풀하게 누군가 리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간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크스타란 누구인가 부터 시작을 할게요. 테크스타는 저희는 혁신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 저희는 우리의 파운더분들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조금 프레젠스가 약한 게 실리콘밸리에 없기 때문이라고도 가끔 느낌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단체고요. 저희는 그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00개사의 스타트업에 글로벌리 투자를 하였고, 이 숫자가 변경이 됐는데, 저희 작년 초만 해도 약간 저희 포트폴리오의 총 기업 가치가 한 30조였는데 올해는 약 80조 가량으로 성장을 했고, 저희가 이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만을 통한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업 가치고요. 다른 사이드로 투자했던 건 총 140조 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요게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 대표님들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아니면은 투자자분들한테 접근할 때 이 부분을 그냥 되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더 깊게 파고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넘기시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요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투자 의사결정권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이랑 제가 많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한국의 피칭 덱은 특허 신청서 같다. 전혀 스타트업 프레젠테이션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허 신청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나는 잘 모르겠고 우수한 기업이고 뭐가 많구나 하고 그냥 잊혀지는 기업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의미가 무엇인가, 요거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문제인데, 시장에 있는 문제고 내 주변에 있는 거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통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주냐, 이게 충분히 큰가? 스타트업 분들께서, 대표님께서 2배, 3배 성장해도 우리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 스타트업 씬은 2배, 3배 성장하는 기업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7배, 10배, 100배 하이퍼 그로스 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어서 충분히 큰 시장을 태클링하고 있는가, 그 시장을 아무리 빨리 잡아먹어도 그 시장이 작다면 의미가 없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이퍼 그로스가 가능한 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한국 분들, 특히 동양 전반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조사를 엄청 많이 해보세요. 정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으셨지? 근데 공통된 의견은 건물 안에서 생성된 정보는 여기 굳이 적지는 않았지만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읽었던 거, 조사했던 거 의미가 없고 현장에 나가셔서 의미 있었던 고객들 인사이트만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랙션이나 마켓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조사 자료도 가끔은 넣으셔야겠지만 대표님께서 계시는 이 공간이라든가 내가 창업자가 30명이 모여있는 공간에 대표님들과 직접 얘기를 해봤더니 그 중에 60%가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장 밸리데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밸리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로스 해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내가 프로그레스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변에 보시면 답이 너무 많은데 MVP가 안 나와서 아직 첫 번째 고객이 없어서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당장 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으셔서 그거를 피칭덱에 녹이셔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거를 더 인베스터들이 원하고 요즘 좀 그쪽으로 더 밸리데이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좀 한번 쉬었다 가자면 스토리텔링을 해드릴게요. 스토리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커스터머 밸리데이션의 깊이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커스터머를 잘 이해하고 있으실 정도, 이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퇴근하고 어디서 뭘 검색하고 언제 퇴근하고 밥은 뭐 어디 지역에서 먹고 그 뭐 가족들이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등 그냥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그것만 얘기하실 정도로 커스터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이긴 한데 예전에 해커톤을 통해서 3명의 의사가 모여가지고 네팔에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고 신문에도 읽었고 옆에 있는 연구원한테 물어봤더니 인큐베이터가 너무 비싸서 병원이 구비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해서 굉장히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성능도 좋고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팔려고 했더니 전혀 안 팔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아무리 봐도 팔려야 되는데 왜 안 팔릴까 하고 날라갔어요. 네팔의 병원에 가서 의사랑 얘기했더니 의사는 관심도 없더래요. 저기 수간호사랑 얘기를 해라. 인큐베이터는 다 수간호사가 관리하나 모르겠다. 그래서 수간호사랑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있고 인큐베이터가 구매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왜 구입할 의지가 없느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최고급 인큐베이터 10대가 우리는 이미 구비를 해놨다. 알고 봤더니 이 나라에서 아이들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마을에서 태어난 다음에 병원으로 온대요. 근데 그 병원으로 오는 중에 많이 사망을 한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왼쪽과 같은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구비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는데 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더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네 미신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가슴, 심장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의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여기 안에 구멍을 내서 저렇게 가슴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더니 그게 갑자기 잘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들께서 예상하고 밸리데이트 하지 않고 자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디벨롭해 나가야겠다 하고 시간, 돈, 노력 다 낭비하신 다음에 피버팅 하신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기 전에 내가 직접 서베이 안 되고요, 폰콜 안 되고요, 이메일 안 되고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눈과 눈을 보고 그 사람들의 뉘앙스, 질문은 언제 많이 하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트래킹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펜벤처스랑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의미 있는 데이터고 우리가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컬렉팅 할 건데 의견 주세요. 그렇게 멘토십을 요청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외국에 있는 분을 소개받을 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관심도나 더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해외, 특히나 접근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스트래티직한 질문셋과 의도, 아웃컴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what we do. 네, 이게 또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인데 아까 특허 신청서와 벤처 백업한 스타트업이냐의 차이를 만드는 게 what we do입니다. 보통 한국 대표님들 만나면 우리는 AI와 빅데이터를 합하여 스마트한 플랫폼으로 뭐를 제공하는 IT 기업입니다. 이게 Who I Am입니다. 자꾸 Who I Am을 강조하세요. 근데 특히나 해외 쪽이나 한국에도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시려면 What we do를 설명해 주세요. For customers X,
that have problem Y, we provide this 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vision recognition AI 머신 러닝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생산 라인의 오류를 찾아내서 그거를 30% 줄여주는 AI 기업입니다. 이게 후아엠이고요. 공장에 계셔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는 2배 빠르게 3배 더 효과적으로 생산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액션, do에 포커스 해주세요. What we do. 여기 지금 저도 약간 긴장해서 알맞은 예시는 아니었지만 제가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그게 value proposition이고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이고 지금 경쟁에서 여기서 특정하게 큰 집단을 위해서 이런 액션을 내가 이런 value를 전달해서 what we do를 좀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드인 요거는 바로 넘어갈 거고요. 링크드인 관리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링크드인 관리 굉장히 안 하시거든요. 저희 예전에는 그 이메일 뒤에 보고 그 뒤에 골뱅이 뒤에 있는 거 따가지고 브라우저에 넣어가지고 실존하는 기업인가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있느냐 요거 좀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해외 시장 진출, 신규 시장 진출, 내가 있지 않았던 사업 영역에 진출할 때는 네트워크가 진정한 파워입니다. 그럼 그 네트워크는 맨날 네트워크 리스트업하고 어딘가에 엑셀 시트로 있으신데 그런 게 아니라 관계,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 릴레이션십에 중요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릴레이션십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내가 오늘 당장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다음에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그럼 저 관심 없었어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나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여기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한데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소개시켜 줄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가 소개받는 사람들을 나의 인트로덕션 노드로 인지를 하시고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섹션 가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명함 많이 받아와야 될지 막 이런 거 하시는데 심지어 향후회 같은 데 가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커넥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룹이라면 거기 가서 나의 활동에 대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A 인베스터랑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명함 돌리고 계속 저는 그 엘리베이터 피치하고 이거 커넥션 있으세요? 커넥션 있으세요? 커넥션 있으세요? 그래서 아웃컴을 만들어내고 됩니다. 근데 그거의 시작은 forwardable 이메일이에요. forwardable 이메일은 이제 소개해주기식으로 하셨으니까 그런 거 찾아내주고 명함도 받았으니까 그냥 뭉개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forwardable 이메일은 내가 뭘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what we do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펀드레이싱을 하시려면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requirement 이 정도 딜을 찾고 있고 나의 available 한 스팟은 이 정도 시간대다 소개시켜줘 하고 이메일을 거의 반 페이지 정도 아주 간단하게 3개가지 구성해서 보내주면 소개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forward만 누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자신의 요청사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고 내 시간대가 어딘지 언제 미팅이 가능한지 forward 가능한 이메일을 항상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템플릿 하나 구비해 주시면 해외에 가서도 네트워킹 세션에 가서도 해외 데모데이에 가서도 앞으로 액션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있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팀의 중요성도 굉장히 놓치고 계시는데 그럼 팀의 중요성을 어떻게 팀이 우수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치업을 하다 그거는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how fast your team can execute도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누구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합니다. 근데 속도는 왜 방향이랑 그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가는지를 알 수 있게끔 표현이 되는데 요거 꼭 how fast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reference point 꼭 넣어주세요. 그냥 무조건 빠르다고 언제까지 이 정도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장이 10%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8%에 비해 2%나 빠른 시장입니다. 우리에게 투자하세요.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가 줘서 기준점을 만들어줘서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뭔지 트랜슬레이트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4년 전에 만난 팀인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팀이 있어요. 그분의 CTO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딱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왜 사진들 여러 개 있고 학력, 이력 뭐 이렇게 적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Rocket Scientist CTO. 저 이분 아직도 못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서양권에서 Rocket Scientist가 가지는 의미는 사이언티스트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오래 기억 남으려는 목적만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좀 벗어난 건데 독수리 오형제라고 5명이신 팀분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이 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건 한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독수리 1호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리더, 그리고 빨리 의사결정하고 냉철하고 언제나 열정적이고 CEO 독수리 1호. 그 다음에 마케터 분이션가 독수리 4호. 왜 부드러운 이미지 가지신 분 독수리 4호.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우리끼리 사용하는 별명을 붙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명을 붙여오시더라고요. 먹방 고수 누구 이렇게 붙여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이 팀이 우리 팀이 왜 다이버스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팀에 어떤 밸류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많은 대표님들 만나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 오늘날까지 오신 것만으로 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세상 변화에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진정으로 믿고 있고요. 앞으로 끝까지 저희가 펜펜스 같은 분들 여기 계신 SOSB 스타트업 부트캠프 그 다음에 SOSB 그 다음에 루이까지 이런 분들이 다 도와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고 큰 비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